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 짓는 남자 문수장 TV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 올리는 날입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건축 설계 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 도면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개요입니다. 이 개요에는 어떤 것들이 내용이 들어있냐, 이 건폐율이 있고요, 용적률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대수가 건축법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도대체 뭐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폐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폐율이란 뜻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법적으로 이게 건폐율을 정해놓은 이유는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대지의 여유 공지를 확보를 함에 있고요.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 채광, 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적용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도시 지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있겠죠. 도시 지역에도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는 70%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 지역은 90%,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은 70%를 적용을 합니다. 녹지 지역은 20%를 적용을 하고요. 관리 지역이 있어요. 관리 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이 있고 생산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20%를 적용을 하고요. 계획관리 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은 40%를 적용을 합니다. 농림지역이 있어요. 농림지역은 20% 이하고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20% 이하로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뭐냐. 이 용적률은 예를 들어서 이 대지가 100평인데 지상 위쪽으로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인데 1층 50평, 2층 50평, 3층 50평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150평이죠. 그러면 대지분의 건평입니다. 대지분의 건평. 그러니까 100평에 1층, 2층, 3층에서 150평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50이기 때문에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50%가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은 150%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에 건물이 깔고 앉은 평수가 1층이 50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건축 면적은 50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건물 말고 10평짜리가 또 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60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은 뭐냐.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명 면적을 말한 거고요. 지하 층별 바닥 있잖아요.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쭉 있다. 지상 10층까지 있다. 그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주차 대수는 이러이러한 건물에 차가 몇 대가 필요하다. 주차 대수를 환산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기해 놓은 것이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는 이 건물의 층별로 도면이 있습니다. 한 도면만 그려놓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밖에 없어요. 아파트는 1층서부터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50평짜리라고 하면 하나 1층 기본으로 그려놓고 그거를 다 10층이면 10층, 20층, 20층 적용을 시킵니다. 상가라든가 아니면 주상 복합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층, 2층, 3층이 다 틀리잖아요.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가 있고 2층에는 무슨 학원이 들어가 있고 3층에는 가정집이고 이랬을 경우에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을 따로 지하층서부터 따로따로 다 층별로 그려놓은 거를 평면도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평면도는요, 어떻게 해서 이게 평면도가 기준을 잡느냐, 바닥에서부터 1m에서 1.2m를 옆으로 이렇게 툭 잘라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다 보이죠.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평면대는 지하층서부터 전체적으로 각 층마다 옥상층까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면을 평면도라고 하고요. 배치도가 또 따로 있는데요. 배치도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건물이 깔고 있는 위치를 배치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층 바닥이 50평이고 뭐 옥상층이 30평인데 30평을 그려놓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이 깔고 앉으면 그 자리 1층이 제일 많이 깔고 앉았겠죠. 그러면 1층 기준을 해서 그려놓는 것이 배치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면도가 있습니다. 이 단면도는 뭐냐? 단면도는 여러 가지 단면도가 있습니다. 뭐 전체 단면도, 부분 단면도가 있는데요. 전체 단면도는 가로로 잘라놓는 단면도가 있고,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뚝 자르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기초까지. 그러니까 이제 가로로 자른 도면이 있고 세로로 자른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단면도에서는 가로, 세로 이렇게 잘라서 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로 봤을 때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1m 이상 되는 부분은 평면도에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1m 이상의 구조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그 위치별로, 층별로 잘라서 상세하게 그려놓은 도면을 부분 단면도라고 하겠습니다. 단면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마감 재료를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벽체에는 처음에는 어떤 공정, 두 번째는 어떤 공정, 세 번째는 어떤 공정에서 마감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재료 표기를 해 놓은 것이 단면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지으시려면 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위치라든가 땅의 조건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그 땅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잘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해 놓고 분양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제일 싸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주거지인지 상업지인지를 알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 수익성을 따져서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믿습니다. 뭐 전원주택 같은 거를 하겠다라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싸다고 산다면 기반시설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전기라든가 설비, 뭐 상하수도, 통신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에도 넣어두시고요. 하시는 게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땅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서류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어디 땅이든지 좋습니다. 지번이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검색을 해 보시면 한 건당 50원, 4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는 길도 있으니까 하시는데요. 대지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증명이라는 것은 지적사의 지목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도시개발상의 저축 여부를 증해주는 증명입니다. 대지증명에는 대상 부동산의 도시계획상의 주거지인지 상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공업지인지를 구분을 좀 해서 주고요. 지구에는 미관지역인지 고도가 얼마인지 방화, 보존, 항공시설 보호지역인지 이런 것들의 표기와 도시계획상의 광장, 도로, 도시계획 시설 지정 여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구역 여부, 기타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등을 명시를 해주는 증명서가 대지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도시계획 증명원이라든가 그 안에 이제 뭐 구조물, 건축물이 있다라 하면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띄워보면 되는 건데요. 대지 증명을 띄워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 거기에 명기가 돼 있으니까 내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계획에 맞는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사시는 게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관지구라는 건 뭐냐면 지구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에요. 도시계획 조성에도 조계에 의한 건축물 용도, 층수 등을 건축물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여기는 미관 지역이라서 5층 이상 못 지어, 아니면 4층 이상은 못 지어, 이렇게 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역삼나 미관, 일반 미관, 조명 가론 미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정하는 겁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월 얼마의 소득을 바라본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주변 역이라든가 열차역도 좋습니다만 전철역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또 내가 어린 자식들이 있다라 하면 초등고등학교도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 믿습니다. 명지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절대 명지는 사지 말아야 됩니다.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